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 신화월드의 하수 문제를 연속 보도해왔는데요. 최근 신화월드 측이 정확한 하수 발생량을 측정했다며 발표했는데 일부 시설에 단수를 실시한 뒤 하수 발생량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터파크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하수가 역류한 제주 신화월드. 하수량이 계획량을 초과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류량계를 설치해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실제 하수 발생량을 측정했습니다. 신화월드 측이 발표한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은 1,800톤. 역류 사고 발생 직후 추정해 발표한 양보다 600톤이나 적습니다. 정확하게 측정은 된 걸까? 측정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신화월드 운영자인 남정제주개발이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급수 제한을 알리는 공문으로 직원 샤워실에 물 공급을 중단하고 기숙사 급수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숙사에서도 이제 급수를 낮춰가지고 수압을 닿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퇴근 시에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하수 발생 측정 기간에 물 사용량을 줄여 하수 발생을 줄인 겁니다. 신화월드 측은 직원 샤워실과 기숙사에서 나오는 하수는 양이 얼마 안 돼 측정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화월드 측은 하수 발생량 측정에 앞서 시설을 평소대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던 상황.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수 발생량이 허가량을 넘어섰다는 논란이 일자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직원 시설에만 물 공급을 중단해 하수 발생량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산방산 앞을 지나는 도로가 낙석 위험이 커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용머리 해안의 안반 일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머리 해안 인근의 도로공사 현장. 폭격을 맞은 듯 마구 파헤쳐져 안반 일부가 심하게 깨져 있습니다. 화순리와 사기리에 있는 산방산 앞 도로의 낙석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900m 길이의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용머리 해안의 꼬리 쪽 안반 부분이 조금씩 훼손되고 있습니다. 새 도로와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폭 11m, 길이 25m 규모의 용머리 안반이 위치해 있기 때문 기상악화 시에는 이제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저쪽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용머리 해안의 원형을 훼손하는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얼만큼 훼손되고 그 훼손이 결과가 뭐다는 거에 대한 연구나 공청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이라도 있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재청도 우회도로 건설이 원형 지형과 경관을 훼손한다며 건설 허가를 3번이나 보류했던 상황. 하지만 서귀포시가 주민 불편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화산 쇠설물이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용머리 해안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면서 환경 파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함덕 콘크리트 블록 공장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장 신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장 주변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며 신축 중인 공장에서 900여 미터 안에 함덕중, 함덕초 등이 위치해 분진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민 설명회도 없이 제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일단 이용자가 늘고 버스 운행 흐름은 빨라졌는데 차량 대수는 그대로로 교통정체는 여전했고 막대한 재정 부담도 과제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시내외 버스 통합과 전용 차로 도입 등 30년 만에 개편된 제주 대중교통. 시행 1년을 맞으면서 혼란은 비교적 안정됐지만 이용자들의 평가는 아직 엇갈립니다. 예전보다 시간을 더 잘 지켜줘서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걷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사들이 매번 물면서 타자니까 운전사들도 짜증나고. 지난해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17만 명. 개편 전 15만 3천 명보다 11.4% 늘었습니다. 60%대에 머물던 교통카드 이용률도 80%대로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가 시행된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에서 광양사거리 방면 버스 운행 속도도 시속 15.8km로 7.4km 빨라졌습니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개편 초기 23%였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2%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에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올해만 예산 965억 원이 투입되는 등 차량 운영과 손실 지원 등에 해마다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도시들에서 세금 먹는 하마로 준공영제 체제가 비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한 공영제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도 차량 증가 대수는 17,000대로 이전과 비슷해 차량 증가 억제 등 심화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 공론화위원회에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론조사의 정당성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도민 참여와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는 28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몰래 짐승을 잡는 밀렵은 단속하기 어려웠는데요. 시도 때도 없는 밀렵 행위에 골머리를 앓던 경찰과 행정당국이 GPS를 활용해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유해조수 구제단이 밀렵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 없는 사람에게 사냥하라고 총을 빌려준 겁니다. 유해조수 프로젝트 활동을 하실 것 같으면 본인이 들고 나가셔서 하셔야지 왜 강원도시 가주죠? 총을 문제를 못 하니까. 운전을 뭐 해? 밀렵 행위가 몰래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게 GPS 실시간 추적 시스템. 산불 감시용으로 도입된 GPS 시스템을 총을 가져가는 엽사들에게 나눠주고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살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지역에 지나갈 때나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안 하게 된다라는 이런 또 생각도 아무리 들지. 실제 총기 소지자의 GPS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그동안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나 GPS 기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법률에만 나와 있고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경찰은 내년부터는 자체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총기 사용과 밀렵 행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GPS를 활용한 총기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보급될 전망이어서 전문화, 진흥화하고 있는 밀렵, 밀거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제주도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은 어제 김태석 도의장을 만나 도의회 운영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가 혈연과 학연, 지연에 얽혀 있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척과 회피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 개의 특위가 한 명의 행정시장을 청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 참여를 제한하고
주요 의제가 있을 경우 도의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늘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장의 오정훈, 특별자치행정국장의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조상범, 정책기획관의 박원하, 서귀포시 부시장의 김태엽, 세계유산본부장의 나용해, 교통항공국장의 현대성, 비서실장의 김기범 씨가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230명이 직위나 직급이 승진했고 149명이 행정시로 전출 또는 전입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구름이 많겠고요. 산지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이상을 지나는 차량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6도로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 32도로 오늘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애월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산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 서부 지역의 낮 기온 한림이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당분간 밤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는 오늘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자도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부터 2달간 데이트 폭력을 집중 단속해 28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집중 신고 기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83건으로 하루 평균 2.6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 하루 평균 신고 건수 1.2건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체포, 감금, 협박 등이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보수공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 700여 명은 재작년 1월 아파트 보수공사 이후에도 층간 균열 등 하자가 잇따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6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국제대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반발해 평가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과 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을 통해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교육부 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부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온 국제대를 위기로 내모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말 평가 결과를 확정하면 제주국제대는 내년부터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정원도 35% 감축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부설연구센터 소속 직원이 물품을 무단 반출하고 허위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연구원장에게 주의와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비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문연구위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제주 4.3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해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목숨을 구한 고 문형순 전 성산포 경찰서장이 올해의 경찰 영웅에 선정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문 전 서장에 대한 추모 흉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서장은 한국전쟁 당시 성산포와 모슬포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군 당국의 총살 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수감자 200여 명을 풀어줬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최근 3년간 거래가 이뤄진 농지 5만 1,000필지 7,400헥타르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해 특별조사에서는 7,500필지 800헥타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소유주 6,000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